지난 3월부터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이 급사하거나 고통을 겪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반려묘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보호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수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오늘 고양이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이런 증상들을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내원하는 케이스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이제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어떤 아이들이 먹거리에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료 자체가 뭐 독성 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장기에, 특히나 뭐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최근에도 이제 중독 검사라든지 독성 물질에 대한 검사, 아니면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의사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를 모집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결과는 어느 정도 좀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수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증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근육의 염증입니다. 이제 근육의 염증을 일으켜서 대부분 그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비틀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전다든지, 당연히 통증이 있으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보호자가 인지를 못했을 경우에 구토나 설사, 이런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과 관련된 효소 수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2차적으로 어떤 우리 나오지 말아야 되는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손상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의 원인은 아직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질환이 있어도, 다른 내과 질환이 있어도, 아니면 신부전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부전증이 있어도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염증 수치 상승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급성 사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욕저하, 기력 부진, 보행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변에서 혈뇨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혹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어떠한 그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하고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상 증상이 현재 없다면,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보행이나 기력 저하 아니면 구토, 설사 이런 것이 없다면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보행을 보인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병원에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실제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그런 증상이나 어떤 수치들을 보였을 때 치료제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대증치료, 수액치료라든지 필요하면 항생제 처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면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3일 사이에 급격하게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뭔가 강한 어떤 장기 손상이 빠르게 왔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실한 컨디션이 확 떨어질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예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치료에 대한 예후 같은 경우에는 내원 당시의 수치가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증상이 천천히 발생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발생을 하든 첫 내원 당시의 혈액검사 수치가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첫날을 입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둘째 날에 수치 변화가 개선이 있냐 없냐도 어떤 치료의 예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그런 증상으로 그걸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카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향에 영향을 준다든지 사료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든지 어떠한 사료의 어떤 수분 함량에 영향을 꼭 준다는 어떠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관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사료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임상 증상, 다리를 전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보행이 뭔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공통적인 증상들을 보인다면은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 빠르게 검사를 했을 때 어떠한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 오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집에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